2차 방정식에서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들 좀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인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하면 항상 이 얘기부터 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생긴 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요렇게만 쓰면 재현아 무슨 문제가 있죠?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기에는 뒤에 조건이 하나 붙어야 돼. 맞아요. A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붙어야죠. 그쵸? 요 조건이 있어야지만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보자면 풀이. 주용아,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무슨 뜻? 서연아,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무슨 뜻? 무엇을 찾는다? 너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4를 2항해도 되죠. 뭐 2항했어. 그럼 2항하면 x제곱은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제곱은 4 그러면 x는 뭐예요? 풀마 2. 그지? x는 풀마 2. 자,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누구의 값을 찾는 과정이야? x 값을 찾는 거죠. 그죠? 2차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을 찾아보세요 라는 거고 그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자, 요렇게 생긴 걸 만나면 넘겨도 되지만 우리는 요거를 뭐 할 수 있죠? 솔 뭐 할 수 있죠?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뭐 하고 뭘 집어넣으면 될까? x-2 또 마이너스야? 이렇게 그쵸?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를 찾는 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 인수분해. 자, 그런데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이 태반이거든.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을 만나면 명재야 뭘 써주죠? 근해 공식을 써줍니다.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는 게 근해 공식이고 자, 그럼 근해 공식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서진이가 한번 외워볼까요? 근해 공식 x는 뭐지 서진아? 2a분의 마이너스 b 하고 여기 풀마 루트 b제곱 그렇지. 자, 요게 근해 공식이고요. 자, 근해 공식이 있으면 얘랑 항상 세트로 같이 따라다니는 짝수 공식도 있죠. 짝수 공식. 그치? 승우야, 짝수 공식은 뭐지? 2a분의 짝수 공식이면은 a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마이너스 b b 이렇게 그지? 네. b 프라임이라고 읽을게요.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지. 여기서의 b 프라임은 뭐더라? 이거는 뭐더라? b를 b를 어떻게 한 숫자? 2로 나눈 그렇지. b를 2로 나눈 숫자. 네, 그래서 b가 짝수일 때만 쓸 수 있어서 우리가 짝수 공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2차 방정식은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 다 해를 얻어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근해 공식 중에서 요 부분만 이렇게 쏙 뽑아가지고 요것만 쏙 뽑아가지고 자, 이거를 병민아,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나 우리가? 그렇죠. 여기를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은 대문자 D로 주로 나타내고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요 부분을 뽑아온 게 되겠다. 자, 이 판별식은 뭘 판단하는 거지, 병민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지.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게 판별식이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자, 예진아 판별식이 0이면 어떻죠? 중근. 그치, 중근. 근이 하나다. 중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판별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윤아 판별식이 요렇게도 쓸 수 있지만 또 판별식도 짝수 공식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D를 4로 나눴다 이렇게 쓰면 판별식이 짝수 공식이죠. 얘는 뭐죠? 그치? 맞아요. 그쵸?
당연히 얘는 짝수 공식의 근해 공식 중에서 요거를 갖고 오면 요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 되겠다. 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혜원아,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어떻다라는 뜻이죠? 판별식이요? 네,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어떻다라고 해야 될까? 아, 이거다 그러면? 우리 전준영이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뭐지? 판별식이 어떻다? 그래. 그러면 하영이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다? 이거 문제 풀 때 많이 나와요. 실근을 갖는다. 근데 여러분 실근을 갖는다 하면 물론 이것도 가능하지만 뭐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이거 중근도 포함시켜야 돼. 중근은 무조건 실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방정식들은 A, B, C가 모두 실수라는 가정하에 푸는 거기 때문에 중근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실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것만이 아니라 요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중근을 갖는 것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걸 묶어서 우리는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쓸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하면 밑에다 등호를 붙이고 푸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게 판별식 얘기였고요. 자, 판별식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것을 배웠죠.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썼을 때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의 관계를 우리가 ABC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동주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게?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 요렇게. 또 알파 베타는 뭐였지, 동주야?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요곳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아주면, 그러면 자동으로 솔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 5, 알파 베타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 주는 거였고요.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요렇게 썼을 때 자, 요 자리가 항상 두 근에 무엇이 들어가는 자리다? 여기가 두 근에 합이 들어가는 자리고, 그 다음에 요 뒷자리, 요 자리가 항상 두 근에 곱이 들어가는 자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으면 그 두 근을 가지고 거꾸로 다시 원래 2차 방정식을 찾아갈 수도 있죠. 그치? 자, 혜원아, 만약에 두 근이 2하고 1이에요. 그럼 내가 두 근을 2랑 1이라는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찾고 싶어요. 네. 자, 그럴 때 두 근에 뭐하고 뭐부터 써놔? 그거네요. 합이랑 그치.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그냥 두 근의 합이 얼마요? 3이요. 3이고 곱은 얼마죠? 2요. 2죠. 자, 합곱을 썼으면 그 다음에 바로 x제곱을 던지고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써주면 요게 요런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요쪽 몇냐? 116쪽을 좀 보겠습니다. 116쪽. 여기 설명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120으로 넘어갈게요. 자, 116쪽에
2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인수분해가 이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애매한 면이 있냐면 여러분한테 x제곱 마이너스 1은 0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승우야 되니 안 되니? 되지 않을까요? 인수분해가 되죠. 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x 마이너스 그치.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부르는 요걸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민서한테 x제곱 마이너스 3이 인수분해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민서야. 이거는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확실해요? 이게 애매하다는 거. 봐봐.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쳐봅시다. 됐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서연아, 이거 인수분해 되나? 너의 소신껏 안 된다. 서연이가 안 된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러면 또 같은 거 아니야? 좌변 우변 같은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어떤 수까지 쓸 거냐를 정해야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무 조건 없이 자,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흔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어떤 기준이냐면 유리수만 사용하는 거예요. 루트 같은 거 사용 안 하고 유리수만 사용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느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느냐? 그거예요. 근데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의 범위를 조금 늘린 거예요. 루트를 썼잖아. 루트를 썼다는 건 무리수들을 썼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는 유리수만 사용한 인수분해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유리수, 무리수 섞어가지고 실수를 사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실수를 사용한 인수분해. 그럼 여기까지 가면 뭘까요? 어서 와. 자, 여기까지 가면 뭐냐면 실수 말고 i까지 쓴 거예요. i는 무슨 수죠? i는 무슨 수야, 근데? 허수죠? 실수, 허수 다 섞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 복소수라고 부르죠. 복소수.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까지 가면 다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숫자까지 사용해 줄 거냐를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고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요 단계까지가 보통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그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걸 원해요. 복소수까지 사용해가지고 인수분해 하길 원한단 말이야. 가령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딱 던져주고 자, i까지 다 써도 좋으니까 이거 한번 인수분해 해봐. 복소수까지 다 써가지고 이거 한번 인수분해 해봐. 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얘를 여기다가 내가 인수분해하고 싶은 식은 요거지만 좀 생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는 0을 붙여서 얘를 방정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주용아,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식은 무조건 어떤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3이랑 5래. 그럼 이 3이랑 5라는 근이 나왔다는 건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뜻이죠? 맞아요.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3이라는 근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봐봐. 만약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면 그러면 얘는 무조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의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찾으면 그 두 근을 가지고 이걸 인수분해한 모양도 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찾을 수 있어 없어? 근을 찾을 수 없는 2차 방정식은 없습니다. 다 근을 찾을 수 있어요. 왜? 근대 공식에 때려 박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순서가 약간 바뀌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해서 해를 찾는 게 아니라 해를 먼저 찾고 그 찾은 해를 가지고 인수분해한 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근해 공식으로 먼저 해를 찾아봅시다. 자, 근해 공식 써볼게요. 가해 해봐. 근해 공식 하면 어떻게 돼? 1, 2,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풀마, 불마 루트 1, 1 마이너스 4. 그치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근을 이용해서 요 인수분해된 식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요 알파와 베타 자리에 방금 우리가 찾은 두 근을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써볼까요? 두 근을 집어 넣어줄게요. 괄호를 이렇게 쳐주고, 자, x 마이너스 한 다음에 요 중에 하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넣어주고, 또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바로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지? 네. 이게 복소수 범위까지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찾았다면 거꾸로 해부터 찾고 그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된 식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 있냐면 117쪽에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푼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려워서 못 푼 사람도 있을 텐데 이 138번에 1번 있죠? 네, 이 138번의 1번이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해를 이용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인데 이거를 복소수까지 다 동원해서 인수분해를 해봐라 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금 보여준 것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 풀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이 138의 1번 같은 것을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면 일단은 얘를 방정식으로 봅니다. 이렇게 방정식으로 보시고 방금 한 것처럼 근해 공식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근해 공식을 적용시킬게요. 자, 서진이가 한번 해볼까요? 근해 공식 적용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A가 지금 1이죠. 그러면 2분의 1 풀마 루트 1 한꺼번에 다 해볼까? 여기 이 자리가 마이너스 4ac니까 얼마?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죠? 네, 플러스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2분의 1 풀마 루트 13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지? 그러면 두 근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괄호를 쫙 이렇게 열어놓고요. x 빼기 한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그지? 요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두 근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지?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6쪽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뒤에 필수예제 풀어보러 갈게요. 자, 116쪽에 마지막 남은 내용은 켤레근이라는 얘기죠. 켤레근.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켤레근. 준영아, 어떤 방정식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1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1에 나머지 한 근은 뭘까? 1 마이너스 루트 2. 그렇죠? 1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러면
명재야, 방금 준영이가 한 말에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 어?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지요?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 봐봐. 1 플러스 루트 2라는 근이 있으면 무조건 얘의 짝꿍이 1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나요? 왜 안 되지, 주영아? 하윤이? 뭔가 하나를 확인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혈내근이라는 것이 보세요. 여기처럼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한 세트로 생각하는 것이 혈내근의 원리인데, 이 혈내근이라는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이거는 체크해야 돼요. A, B, C가 유리수냐라는 조건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아까 준영이가 말한 것처럼 1 플러스 루트 2의 짝꿍이 1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 없는데 만약에 얘의 짝꿍을 얘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틀려요. 그쵸? 그걸 노린 문제일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기처럼 한 근이 P 플러스 QI, 그때 그거의 짝꿍을 P 마이너스 QI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요걸 체크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그 개수가 실수라는 얘기가 문제에 있는지 요거를 꼭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짝꿍으로 쓰셔야 돼요. 거의 10문제 중에 9문제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요 조건이 없는 문제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자, 그럴 때는 예를 들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유리수 조건이 없어. 그때는 얘 말고 다른 한 근에 1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 근을 그대로 그 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나는 근을 하나밖에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 그때는 짝꿍을 몰라. 그때는 얘를 대입해서 푸는 게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는 가끔 나오고요. 대부분은 요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게 문제를 내는데 요거만 체크를 하고 혈내근의 성질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A 원반은 120페이지까지 그때 풀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교재들 훑어보니까 120페이지를 못 푼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120페이지도 풀고 여기도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뒤로 이어가 볼게요. 자, 120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혹은 두 근의 차가 2다 이런 어떤 조건이 하나 주어졌으면 우리는 이때 이걸 쓸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데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문자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이때는 한 문자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얘처럼 두 근의 비가 2대 3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예진아, 우리는 이때 이때 두 근을 뭐하고 뭐라고 잡으라 그랬죠? 2알파하고 3알파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둘은 무조건 비율이 2대 3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알파라는 문자 하나로 해결된 거잖아.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2알파와 3알파니까 우리는 2알파와 3알파의 합과 2알파와 3알파의 곱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쓰면 됩니다. 동주야,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공식이 뭐였죠? 그치.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니까 이게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인 셈입니다. 그럼 이게 자, 여기서의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으니까 뭐라고 쓰면 맞을까요? 이쪽을 k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돼요. 솔 이해됐어요? 헷갈려? 자, 봐봐. 요 2차 방정식에서 a가 뭐니 소라? 여기서의 a가 1이죠. 1. 그럼 여기서의 b는 뭔가요? 마이너스까지 붙여야지. 그치? 마이너스 괄호 k 마이너스 1. 요게 b 아닌가? 맞나요? c는 뭔가요? 그치? 요게 abc지. 그런데 두 근의 합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근각계수 관계 마이너스 뭐죠? a분의 b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요거 아니야, 그치? 요 마이너스만 띡 떨어뜨리면 되니까 k-1이 되겠죠? 그러면 소라 이거는 두근의 곱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알파 베타에 해당되는 거죠. 알파 베타는 뭐죠, 공식이? a분의 c. 그러면 a는 1이니까 없어도 그만. c는 k잖아, 그쵸?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나? a분의 c니까 그냥 k.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알파 값도 찾고 k 값도 찾는 겁니다. 자, 빨리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5알파가 이것도 넘기자. 5알파 플러스 1이 k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식을 그러면은 요거를 k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재현이가 불러볼까? 이쪽은 뭐니, 재현아? 계산하면 6알파 제곱이고, 자, 이쪽에 우변에 5알파 플러스 1이 왔으니까 넘어올 거예요. 넘어오면 뭐라고 써야 돼? 그쵸? 굿,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알파 값 두 개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 인수분해 보면은 1, 6에 얘가 마이너스인가? 아니, 1, 6에 밑에다 쓸게요. 1, 6에 1, 1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알파 값 두 개가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알파 값이 두 개가 돼.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k를 찾으면 끝나는 거니까, 자, k를, 자, 알파 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 k는 6이 되는 거고요. 알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5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다시 6분의 1인가요? 그쵸? 이렇게 해서 k 값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핵심은 두 근이 2알파, 3알파로 잡아지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운 근각계수 관계 그대로.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2번은 2차 방정식 요 놈의 두 근의 차가 2일 때라고 했습니다. 두 근의 차가 2일 때. 자, 그러면 하영아, 한 근을 알파라고 잡았어요. 한 근을 알파라고 잡았으면 알파랑 2 차이 나는 숫자가 다른 한 근이면 되죠. 알파보다 2 커도 되고 알파보다 2 작아도 돼요. 어떤 걸로 할래? 큰 거. 그럼 알파보다 2 큰 거니까 나머지 한 근을 뭐라고 하면 될까? 맞아요. 이렇게 두 근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또 이 두 근을 이용해서 우리는 또 근각계수 관계를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민서가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잡았으면 민서야, 요때는 우리가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2잖아, 그지? 그럼 요거를 우리가 얼마라고 놔야지 적당할까? 얼마? 그쵸?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이니까 9분의 2k입니다. 9분의 2k.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의 곱이니까요. 알파와 알파 플러스 2의 곱입니다. 얘는 뭐라고 잡아야 될까? 그렇죠. 9분의 요거 전체가 c가 되는 거니까 9분의 k-5. 9분의 k-5. 네, 요렇게 잡고 푸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 푸는 방법은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이제 연립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요게 둘이 계산하면 2알파니까 요렇게 돼서 2알파가 되니까 이 식을 2로 그냥 나눠 버릴게요. 2로 나눠 버리면 알파 플러스 1은 9분의 k 이렇게 되죠? 9분의 k.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지금 9분의 k 보이잖아요. 요게 지금 9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5니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요 9분의 k 자리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거를.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줘. 9분의 k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풀면은 좌변은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되고요. 우변은 얘가 들어갔으니까 알파 플러스 1 들어갔고 마이너스 9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냥 알파 하나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죠.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나오고 알파를 가지고 k 찾고 이런 방식이에요. 자, 요게 120페이지였고, 그럼 120페이지에서 우리 한 문제만 풀고 갈게요. 120페이지에
145번. 네, 145번 풀어봅시다. 자, 방금 풀었던 과정을 잘 기억을 하면서 이 페이지에 14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미 푼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풀었나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과정을 한번 물어볼게요. 자, 145번. 위에서 설명했던 걸 이해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해야죠. 두 근의 비가 2대 5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두 근을 2알파하고 5알파로 잡아야죠. 네, 같은 문자를 붙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2알파와 5알파니까 2알파 더하기 5알파, 그 다음에 2알파 곱하기 5알파. 자, 요렇게 두 가지를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 요거가 이제 두 근의 합이니까, 자, 요게 뭘까요? 2알파 플러스 5알파는 7입니다. 7. 그쵸? 그리고 2알파 곱하기 5알파는 뭐죠? K. 맞아요. 근데 이거는 계산하기가 너무 편하지. 2알파 5알파 더하면 7알파인데 7알파가 7이니까요. 알파 값이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알파 값이 1이란 얘기는 2알파는 2고 5알파는 5란 얘기니까 2 곱하기 5 한 게 K 값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K는 1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K가 10이라는 것을 그럼 두 번째 2차 방정식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방정식에다 K 자리에 10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10X,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7이 나오죠. 그죠? K에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7은 0. 요런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방정식에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게 마지막 답이에요. 그죠? 두 근의 곱. 그럼 끝났잖아. 여기서 두 근의 곱이면은 여기서의 알파 베타를 지금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서의 알파 베타는 A분의 C잖아. 그지? 그래서 그대로 마이너스 17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자, 이제 그럼 121쪽으로 가볼게요. 121쪽. 자, 121쪽은 역시 계속 근각계수의 관계입니다.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건데 보세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보자마자 이거부터 써놔야 되겠네.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하영아 얼마? 마이너스 그니까 적용을 시키면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2. 그치? 자, 이걸 딱 써놨어. 근데 이거를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를 보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근을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이렇게 두 근을 지금 잡아야 되거든. 그럼 아까 전에 앞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두 근을 가지고 그 원래의 방정식을 찾아가려면 우리는 이 둘의 뭐와 뭐만 알면 돼요? 이만 넓어져. 뭐와 뭐만 알면 되지 않아? 2차 방정식을 찾아가려면 이 두 근의 병민아 뭐하고 뭐만 알면 돼? 이 두 근에 무엇과 무엇만 있으면 이걸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었죠? 혜원아, 이 두 근에 뭐만 필요해? 늘었니 재현아? 뭐가 필요하대? 합과 곱만 있으면 돼. x제곱 던져 놓고요. 마이너스 붙이고 요 자리에다가 재현아 뭘 넣었지? 합을 넣고 플러스 요 뒤에다가 뭐 넣었지? 곱 이렇게 집어넣고 는 0 하면 이게 요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근의 합과 곱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방정식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의 합과 곱을 찾아보려고 자, 요렇게 쓰면 합이고요. 요렇게 쓰면 곱인데 뭐 둘 다 간단하죠? 요거는 그냥 통분하면 됩니다. 둘이 통분시켜요. 통분시키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니까 주용아 이거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1
뭐라는 거야?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알파 베타 분의 1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용아 얘는 얼마야? 2분의 1. 됐지? 자, 이게 합이고요. 이게 곱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x제곱 한 다음에 자, 승우야 여기다 뭐로 써야 돼? 플러스 2분의 1. 그렇지. 플러스 2분의 1x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에다가 요 자리에 마이너스 또 들어가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어때요? 또 플러스 2분의 1은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x제곱의 개수가 2다라는 조건이 마지막 붙어 있잖아. x제곱의 개수. 그 x제곱의 개수가 지금 써놓은 건 1이잖아요. 여기를 2로 만들으라는 거야. 그지? 근데 그럼 2로 만들어야지 하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를. 이러면 근각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죠? 그래서 내가 x제곱의 개수를 바꾸고 싶으면 그 숫자를 곱하는데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x제곱의 개수만 내가 원하는 걸로 바뀌니까 전체에다 곱하는 거예요. 항상. 이거 분배시켜주면은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게 1번 답이 되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고요. 자, 2번도 볼게요. 자, 이번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두 근으로 한대요. 그죠? 얘네 둘을 두 근으로 한다. 그럼 이번에는 요거 둘에 두 근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번에는 얘네 둘의 합과 곱이 필요하니까 자, 얘네 둘의 합 요렇게 하고 얘네 둘의 곱 이렇게 하고 요거를 계산해 볼게요. 자, 합은 지금 보면 순서를 조금 바꾸면 얘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곱은 분배 법칙 해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찾기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요거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요게 얼마인지만 알면 이 둘 다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찾으려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찾으려고 요 길로 와가지고 자, 여기서 이거 찾으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이거 어떻게 찾더라? 민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민서야? 얘를 먼저 제곱하고 얘를 몇 번 빼주면? 몇 번? 2번 빼주면. 그쵸? 네, 그래서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준 거니까요. 1 마이너스 4 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3. 이제 집어 넣읍시다. 자,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도 마이너스 3입니다. 얘는 뭔가요? 얘. 요거는 아까 여기 있던 알파 베타를 통째로 제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4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요거는 8인가요? 그죠? 4 빼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8 되나? 그지? 아, 맞네. 땡큐. 그죠? 마이너스를 2개였으니까. 고마워요. 그럼 요거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준비가 됐습니다. 두 근의 합이 얘고요. 두 근의 곱이 얘입니다. 그럼 이제 집어넣을게요. x제곱 던져놓고 마이너스하고 여기가 합자리잖아. 그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플러스 요 뒤에가 곱자리니까 8 들어가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로 바꿔주면 깔끔하게 이렇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다. 는 0까지. 자,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122쪽에
요게 앞서 설명했던 인수분해 하는데 복소수까지 다 동원해서 인수분해 해봐라. 그 문제입니다. 그죠? 자, 문제가 그렇죠. 인수분해를 하래요. 인수분해 하라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의 범위를 벗어나죠. 그죠? 16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런데 어떻게든지 인수분해 해보래. 복소수까지 다 써가지고 인수분해 해보래. 자, 이런 문제를 만났으면 일단 우리는 얘를 방정식의 꼴로 봐야 되니까 는 0을 붙여주세요. 는 0을 붙이고 이 방정식에 두 근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정식에 두 근을 찾는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럼 근을 찾으려면 근의 공식으로 가야지. 자, 하윤이가 해보자. 근의 공식으로 갈 건데 지금 뭘 쓸 수 있죠? 짝수 공식을 쓸 수 있죠? 불러주세요. 1분의 생략 1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1 풀마 루트 5i라고 쓰는 거죠. 그쵸?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은 뒤로 빼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 근을 알았으니까 바로 괄호 두 개 열어주시고 자, x 빼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두 근을 그냥 집어넣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앞에는 1 마이너스 루트 5i라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지? 그러면 인수분해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는 0은 원래 없었던 거니까 안 붙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근을 찾은 다음에 그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된 식을 써주시면 되겠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처음에 는 0 붙인 다음에 자, 이것의 두 근을 또 찾아봅시다.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으로 갈게요. 재현이 해볼까? 얼마 분해? 2분의 짝수 공식 쓰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2 2야? B 프라임의 제곱이잖아. 4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14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약분시키면 될까 안 될까? 아이고. 약분 돼요? 너 설마 지금 이렇게 약분시키겠다는 거야? 아, 이게 지금 분수가 이렇게 약분시켜도 되니? 너 만약에 그럼 2분의 2a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약분시켜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2라는 거는 얘 혼자만의 분모가 아니잖아. 이거 전체의 분모잖아. 약분을 시키려면은 뭐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뭐 6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2 하나 지우면서 여기서 2 하나 지우면서 여기서도 2가 지워지고 여기서도 2가 지워지는 이런 상황일 때만 약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건 약분 되는 상태 안 되는 상태? 안 됩니다.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14는 또 루트 밖에 있는 애하고 약분할 수 없잖아요. 그쵸? 약분할 수 없어요. 그냥 요겁니다. 자, 그래서 또 괄호를 두 개 열고요. 괄호를 두 개 열고요. 첫 번째 괄호 x 빼기 두 번째도 x 빼기 한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대로 냅둬도 되고 나 마이너스 붙어있는 거 꼴 보기 싫어 그러면 마이너스 안에다 분배해 주셔도 돼요. 안 해도 큰 상관은 없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요게 2번 답, 요게 1번 답. 그치? 네, 요런 게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고요. 자, 그 밑에 문제 볼게요. 발전 예제 14번. 자, 이거는 조금 더 방정식의 어떤 방정식의 해라는 것이 무슨 개념인가, 해가 뭔가를 잘 생각해봐야지 이해가 되는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헷갈려요. 여러분이 혼자 풀다 보면 헷갈려요. 잘 들어보세요.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그러면 우리
fx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얘네 둘의 합이 6이다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이렇게 생긴 애가 등장합니다. f(5x-7은 0이라는 방정식이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 이 밑에 있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방금 전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 일단 하나만 대표로 생각해보자. 근이 알파야. 가해야. 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면 우리는 x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어떤 식을 쓸 수 있다? f 알파가 0이다. 당연하게 f 베타도 0이다. 이게 성립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 방정식이 는 0이 되려면 이 식의 값이 는 0이 되려면 자, 여기 x 자리에다가 알파 넣는다고 될까요? 안 되겠죠. 그지? 이게 는 0이 되려면 얘가 아니라 이만큼 전체가 뭐가 돼야 돼? 아니 f 알파가 0이잖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이 빨간 색칠한 요만큼 전체가 다 알파가 돼야 돼. 요게 는 알파가 됐을 때 그때 는 0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봐봐. 여기가 중요해. 이게 알파가 되거나 또는 이게 베타가 됐을 때 이 방정식이 성립을 할 텐데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뭐냐?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뭐냐면 5x-7이 알파가 되는 그 순간에 x값이 바로 근인 거죠.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원래 x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될 때 그때의 x값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5x-7이 알파니까 7을 넘기고 5로 나눠서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 이게 근인 거예요. 이 방정식. 똑같은 방식으로 베타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5분의 알파 플러스 7과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 두 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얘가 알파 베타가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게 알파 베타가 되게 하는 x값, 그 x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런 단계로 풀어주시면 되고 그것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합을 구할 거예요. 얘네들의 합이면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가 되겠죠. 근데 서진아 이미 우리는 얘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죠? 6이라는 거 알고 있죠? 여기다가 6을 딱 집어넣어 주니까 답은 뭐가 될까? 4가 되겠죠. 그쵸? 4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지금 요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를 밑에서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149번이네요. 149번. 자, 요 풀이 과정을 잘 보면서 149번 똑같이 따라서 한번 답 찾아보세요.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면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f 알파가 0이고요. 그리고 f 베타가 0이 될 거거든. 그럼 우리가 f2x-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찾고 싶으면은 이 부분이 통째로 얘가 돼야 되는 거라 그랬죠. 그쵸? 혹은 얘가 되거나 네, 그래서 2x-1이 알파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돼야 되는데 2x-1이 알파가 된다 그러면 2x-1이 알파가 된다 그러면 자, 이거 넘겨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첫 번째 근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 또 한 근은 똑같죠? 똑같은데 베타로만 바꿔가지고
요렇게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다 찾았으니까 걔네들의 곱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곱하면은 4분의가 되겠죠? 4분의 자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그대로 전개시키면요 4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집어넣을게요. 요거는 4 요거는 얼마니? 3 그래서 4분의 8 이렇게 돼가지고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123페이지 볼게요. 자 123쪽은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설명한 켤레근 그죠? 켤레근 문제입니다. 켤레근 그래서 15번에 1번 보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루트 2래요. 그럼 우리는 보자마자 이거의 짝꿍으로 재현아 3-루트 2의 짝꿍으로 얼마를 쓰고 싶어? 3 플러스 루트 2 이거를 나머지 한 근으로 쓰고 싶죠. 그쵸? 네. 근데 이렇게 쓰는데 단 조건은 한번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같이 루트가 등장했을 때는 모든 개수가 무슨 수라는 조건이 필요해? 세 글자. 문제를 봐. 문제 써있잖아. 무슨 수? 유리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유리수 조건. 그래서 문제에 이 말이 있나? 요게 있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켤레근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모두 알고 있는 거죠. 3 마이너스 루트 2와 3 플러스 루트 2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A, B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얘네 둘을 가지고 방정식을 거꾸로 찾아가는 거니까. 이번에도 병민아, 얘네들의 무엇과 무엇만 알면 좋을까? 뭐랑 뭐? 그렇죠. 합과 곱을 알면 좋겠죠. 합과 곱만 있으면 방정식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을 합해보고 곱해볼 겁니다. 하영아, 얘네들이 합하면 얼마지? 얘네 둘이 그냥 더해. 6. 그쵸? 6. 곱하면 얼마지? 둘이 합차 공식이니까요.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하고 곱하면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2하고 3 마이너스 루트 2하고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야? 7. 자, 합곱 나왔어요. 합곱을 알고 있을 때 그때 방정식을 찾아갈 거야, 하영아. 일단 x제곱 던져놓고요. 여기다 부호 뭐 붙여?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하고 요 자리가 누구 자리다? 합자리. 그래서 여기다 6 집어넣어주고 x. 자, 그 뒤에는 부호도 플러스고요. 여기가 누구 자리다? 곱자리. 그래서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는 0.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a값, b값 나왔네요. 그죠? a값, b값. 마이너스 6하고 7. 그럼 답은 1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푸시면 되죠. 한 근이 1 플러스 2i라고 되어 있으니까 승우야, 우리는 이 짝꿍으로 누구를 사용하고 싶다? A 마이너스 2i.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때도 체크해야 되는 거지. 체크. 무슨 조건을? 실수 조건을. 그래서 실수라는 말이 있는가? 있죠. 있다는 것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얘네 둘을 지금 얘네 둘의 합하고 곱이 필요하니까 자, 명제야 합하면 얼마죠? 이렇게 둘이 합하면 1 플러스 2i랑 1 마이너스 2i 2가 되겠죠? 그럼 곱하면 뭘까? 1 플러스 2i랑 1 마이너스 2i 차근차근 해봐. 이거 전개시키면 뭐예요? 1 아니 2i랑 이거 지금 합차 공식이니까요.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하면 되잖아.
딴 사람 얘기 듣지 마. 더 헷갈려. 자, 2i의 제곱이 뭘까요? 4i 제곱이지? 근데 i 제곱은 항상 뭘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얼마구나? 5. 자, 합이 2고 곱이 5라고 나왔지? 그러면 일단 x제곱 던져놓고 부호는 마이너스, 여기가 누구 자리? 합자리. 요 뒤에는 플러스 누구 자리? 곱자리. 자,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a-b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에서 요걸 좀 빼란 얘기네요. 답이 뭘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네, 혈렉은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는 123까지죠. 개념 원리 123까지 하고 그 다음에 RPM이 이제 10까지가 나왔는데 저번에 61까지였으니까 67까지는 좀 많다, 그죠? 일단 65에서 한번 끊을게요. 자, RPM은 65까지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그 A2반은요, A2반은 RPM 할 때, RPM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아예 이렇게 맨 처음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위해서 계산 문제만 있는 데 있어요. 여기는 다 푸는 거고요. 계산 문제. A2반 얘기하는 겁니다. A2반. 계산 문제는 다 푸는 거고, 그 뒤에 여기 유형 익히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유형별로 위에 2개씩만 풉시다. 유형별로 위에 2개씩만 풀고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맨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홀수번만. 알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RPM은 계속. 자,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지금부터 이제 여기를 검사를 받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